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2년 내년입니다. 이민년의 닭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닭띠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닭띠에는 1945년생 내년에 78세가 되는 을류생이 있습니다. 우선 닭띠가 좀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 우선 공이 다 모든 닭띠 여러분들께서는 약 세 가지 정도를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닭이라는 글자, 이 닭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금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 이민년에 이 인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목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금이라는 글자가 목을 이렇게 극해서, 즉 뭐냐면 극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관리할 수 있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금이 목을 이렇게 극해서 뭔가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재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내가 이민년에 들어오는 이 목이라는 기운을 뭔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재물의 기운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닭띠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지지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12지지가 이렇게 극을 해서 재물로 삼는 것을 명제라고 했고, 이것을 곧 이재의 운기, 즉 뭐냐면은 본인한테 이익이 남는 운기가 들어왔다라고 말을 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특히나 이제 본인이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한테는 약간 유리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주의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 닭과 이 호랑이가 만나게 되면 이것을 곧 원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궁합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을 원진살이라고 해서 상당히 안 좋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이 닭과 호랑이가 만나면 굉장한 부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이 닭이라는 것이 이 인이라고 하는 호랑이를 제물로 삼더라도 뭔가 스무스하게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닭이라는 것은 금의 어떤 운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근데 이 닭의 금 운동을 하다가 이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이 호랑이는 굉장히 왕성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의 운동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굉장히 강한 목이 와서 이 운동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을 겁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생, 이 닭띠한테는 이 호랑이, 인이라는 글자가 곧 겁살이 되는데, 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겁탈당하다 할 때 겁자기 때문에 이것은 곧 본인이 운동하던 운동 궤도를 뭔가 누군가가 와서 한마디로 이렇게 멈추게 한다, 막는다, 이런 뜻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겁탈망실이라고 해서,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탈취당하는 인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게 뭐냐면 유생이 한마디로 닭띠가 호랑이를 봐서 제물로 삼았는데 이것이 곧 겁살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조금 들어왔다가 많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을 좀 주의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간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이 1945년 78세가 되는 을류생 같은 경우에는 유라는 금운동은 을이 볼 때는 곧 관직운동을 의미하고 뭔가 개인적인 명예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것이 진행되다가 호랑이를 만나서 이렇게 멈춰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항상 주변에 어떤 왜냐면 인이라는 글자는 을이 볼 때는 곧 비견겁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본인이 하던 일이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요 유는 관이 되고 요 인은 비겁이 되니까 본인의 독립성을 의미하게 되는데, 요 유라고 하는 금운동이 막히고 본인을 굉장히 강화하는 글자가 오면 일반적으로는 어디 소속이 있다가 소속이 약화되고 독자 활동을 위주로 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이라는 글자는 수생목해서 이렇게 목을 생하기 때문에 자기를 돕는 인자가 와 있는데 그것은 곧 본인의 윗사람이나 본인의 어떤 학문을 기반으로 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인이라는 글자는 본인의 굉장히 강한 뿌리가 되는 것이니까, 왜냐면 을하고 유만 보면
요 을이라는 글자는 목이 되고 유라는 글자는 금이 되는데 금 위에 있는 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화되어 있죠. 그래서 본인을 굉장히 왕성하게 해줄 글자가 필요했는데 마침 이민이라고 하는 글자가 오게 되면은 본인이 굉장히 힘을 받게 되니까 기존에 하던 금운동을 벗어나려고 하는 행위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겁살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만약 이분이 78세가 되는 이 어르신이 뭔가 개인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면 내년이 굉장히 유리한 한 해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인이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과 유사한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진이 되는 것은 유대관계를 자칫 잘못하면 뭔가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임이라는 글자는 인수가 되니까 본인보다는 윗사람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보다는 선배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존에 본인이 하던 이 금운동을 마무리하고 뭔가 금운동을 멈추고 본인이 어떤 독자 활동을 하는 데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인이라는 글자는 유가 볼 때는 재물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곧 사업재물과 유사한데 겁살이기 때문에 좀 벌더라도 돈 관리를 잘해서 오히려 나가는 것이 많지 않도록 유의하는 게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1957년 66세가 되는 정유생 같은 경우, 정유생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 이 유라는 글자는 정이 볼 때는 이건 화가 되고 유라는 글자는 금이 되는 것이니까 얘는 금운동을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은 곧 화가 볼 때는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인이라는 글자가 와서 본인의 재물의 운동을 멈추게 하고 목운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 시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인이라는 글자는 목에 해당하지만 또한 화운동을 하기 때문에, 즉 뭐냐면 본인의 재물 활동을 멈추고, 기본적으로 인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위에 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수국화해서 이것은 곧 조직에 관련된 글자고, 그 다음에 인이라는 것은 인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재물 운동을 하다가 관인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본인의 조직이나 소속, 그 다음에 본인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명예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명예를 좀 더 드높여줄 글자를 의미하는데 재물보다는 명예에 좀 더 집중하는 해가 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유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돈을 버는 곳에 집중하다가 요 인이라고 하는 인수가 오면 이것을 하는 말로 이제 문서자산을 이렇게 변환시킨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유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일단 재물 활동에 대해서는 약간 긴축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명예 활동, 그다음에 뭔가 배우고 익히는 활동, 그다음에 다른 조직과의 협력 활동을 위주로 하되, 혹여라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다면, 왜냐하면 임과정은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이죠. 둘이 합을 하는 것이니까 이 정이 볼 때 임은 본인의 관직이 되기도 하고 그 밑에 인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으니까 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것, 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과의 협력 관계를 의미하니까 이것은 곧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유생이 다른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서 뭔가 인허가를 얻고자 하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인의 명예를 높여서 뭔가 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내년이 굉장히 호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라는 글자는 정이 볼 때는 병과 정은 유와 해를 천을귀인으로 삼는데 이미 정유생 같은 경우에는 귀인을 아래 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라는 글자는 곧 재물이 되는 것이니까 본인한테는 돈을 버는 환경에서는 남들보다는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969년 54세가 되는 기유생이 있습니다. 기가 볼 때 유라는 글자는 토생금하니까 이것은 곧 식신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표출하고 에너지를 발산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멈추게 하는 글자가 인이라는 글자가 왔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요 팔자는 조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도 보시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일단 흐르게 됩니다. 기운이. 그래서 기운의 흐름 자체가 일단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쨌거나 유라고 하는 활동을 원래 잠재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곧 임이라고 하는 재물을 만들어내는 기운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 말에는 인이 있는데 이 호랑이라고 하는 글자는 목국 토하니까 이것은 뭐 관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직으로부터의 본인의 결실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다만 본인 유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식신 영역이니까 이것은 곧 자기가 표현하고 표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과 그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렇게 원진이 된다는 것은 조직 내에서의 자칫 잘못하면 구설 시비 약간의 갈등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항상 더군다나 이제 물상론에서 유라는 것은 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 조심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일단 좋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조직 내에서의 뭔가 결실을 이루기도 좋고, 그다음 임이라는 것은 기가 볼 땐 재물에 해당하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제 승진을 해서 월급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성과급이 있어서 뭔가 좀 더 돈을 버는 구조라고 한다면 일단 그런 면에서는 유리한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후생한테 이민년은 기본적으로 좀 유리한 것이 유가 볼 때 이는 금극목해서 재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가 볼 때 임은 또 토국수에서 이것은 또 재물이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천간과 지지가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로 볼 때 임과 인이라는 글자는 모두 다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그 사주팔자의 띠에 비해서 조금만 노력하면은 약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데 다만 말 조심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에 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라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인이라는 글자를 극해서 재물로 삼지만 인이라는 것은 곧 인호술의 화운동을 하기 때문에 화운동의 첫 글자가 바로 인이 됩니다. 그래서 화운동은 곧 명을 이렇게 극하는 왜냐면 화극금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인이라는 글자는 겉에서 볼 때는 목이지만 나중에 화운동을 하는 기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기가 볼 때는 비록 인이 유와 원진이 돼서 이 환경적인 요인에서 본인을 극하는 기운이 있더라도 잘만 다룬다면 인호술 화운동을 통해서 화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에서 본인을 돕는 인자가 되고 더군다나 승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승진 기운이 인년부터 이렇게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969년 54세의 기후생이 혹여라도 본인의 조직에서 승진의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내년에 그 기미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의할 사항은 항상 말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내에서 뭔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81년 42세가 되는 신유생. 신유생 같은 경우에는 천간도 금이 되고 지지도 금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왕성한 금의 글자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연을 만나면 특히 신유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인묘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천간도 금이고 지지도 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금이 굉장히 왕성해서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곧 재물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한데 지지에도 재물이 진퇴로 얘기하면 전진하는 운이고 천간으로 봐도 전진하는 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유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기간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이민년에 재물의 강도가 좀 더 달라질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내년 이민년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입춘은 대략 양력으로 2월 7일에서 2월 10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유생은 아직도 한 두어 달 남아있으니까 그때 동안 만약에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좀 더 준비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마케팅 계획을 잘 세워서 좀 더 노력할 수 있을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일단 좋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이라는 글자는 이 신유가 볼 때는 둘 다 이건 이제 상관이 되는 것이니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재능을 뽐내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상관은 곧 조직 내에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좀 주의하는 게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활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니까 이 신유생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천간과 지지가 다 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일단 받쳐준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이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93년 혹은 1933년 내년에 30세가 되거나 90세가 되는 계유생의 잠깐 그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닭띠가 호랑이를 본 것은 일단 그 환경적인 요인에서 본인이 극을 하는 재물의 운이 와서 유리하고 근데 이제 90세가 되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진을 보게 되면 일단 좀 불리한 측면이 건강적으로는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금운동이 이것은 곧 금인데 인이라는 것을 만나서 겁살이 되는 것은
금운동을 멈추게 하는 글자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90세 어르신 중에 대장과 폐, 호흡기 기관지가 안 좋았던 분들은 인년에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은 앞으로도 조금 이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의 어떤 부모님이 계유생이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을 좀 잘 살펴보시고 좀 불편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이 겁살인데 이 개가 볼 때 임이라는 글자는 겁제에 해당합니다. 즉 뭐냐면 자신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띤 사람을 의미하는데 자신과는 약간 다른 사람을 다른 성향을 띤 사람이 와서 본인의 금운동을 이렇게 막아버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운동이라는 것은 특히 30세가 볼 때 금운동이라는 것은 금생수하니까 인수운동을 의미하게 되는데 인수라는 것은 자신을 돕는 글자, 그 다음에 그건 뭐냐면 자신의 윗사람, 그 다음에 자신의 명예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글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보면 본인의 모친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본인을 어떤 돕는 글자를 다른 사람이 와서 겁사를 대동하고 와서 그 운동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본인을 뭔가 후원하고 본인한테 조언을 줬던 어떤 그런 매개물이 다른 인물로 하여금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때 보면 가끔 이제 예를 들면 이 계유생이 주변에 어떤 좋은 그 조언을 듣는 윗사람 선배나 아니면 이제 나이가 좀 더 있는 분이 계셨는데 임이라는 다른 사람과 같이 만났을 때 오히려 나랑 친했던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과 더 친하게 되는, 그래서 나와는 연락이 소원해지고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는 이런 결과를 일단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내년에 요 임이라고 하는 본인과는 약간 다른 겁재를 조금 유의하되 가능하면은 이럴 때는 인간관계를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넓혀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 임이라는 글자가 이 호랑이를 대동하고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닭이라는 글자가 볼 때는 이 호랑이라는 글자가 재물에 해당하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적으로 재물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부정적으로 이게 움직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한테 원래 도움을 줬던 인자를 빼앗길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누군가와 거래하거나 누군가와 교류할 때 항상 이 임이라는 겁재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인유가 원진이 되는 것은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상에서 미워한다, 원망한다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과는 다른 사람과 원진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갈등 요인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항상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문제가 사람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행히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조금 어려워졌기 때문에 많이 모이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한 1, 2년이 좀 더 사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좀 더 줄어들었다고 일단 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진이 된다는 것은 어쨌거나 닭띠한테는 사람 조심을 해라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많은 정보를 누설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이제 그야말로 말을 조심하면 대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2년 이민년의 닭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감사합니다.